데일리 브리핑. 네,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워싱턴에 계신 미국 한인 유권자연대 장성관 사무처장 연결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워싱턴 DC입니다. 네, 미국이 오늘도 상당히 시끄럽습니다. 이 어제 발표된 폴리티코가 이 보도를 했던 이 연방 대법원에서 이 다수 의견서 초안을 입수했다면서 여성의 낙태할 권리를 보장한 로 vs 웨이드 판례를 뒤집고 했다는 소식. 이것이 때문에 지금 오늘도 지금 상당히 좀 시끄러운 그런 상황인데요. 우선 뭐 저희가 어제 이 배경은 상세히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죠. 예, 현재 연방 대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심사를 하고 있는 판결이 몇 가지 있는데요. 네. 그중 하나가 미시시피 주에서 2018년에 제정된 임신 15주 이후 낙태 금지법입니다. 네, 이 네. 법에 행정처 임시 제한 명령을 요청을 하면서 제기된 소송이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작년 2021년 12월 1일 구두 결론이 진행되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이후로 현재 아마 올해 6월까지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. 네. 그 판결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대법관들 사이에 서로의 의견을 초안으로 작성해서 공유하던 문건이 누출되어 지난 월요일 저녁 폴리티코를 통해 보도가 되었습니다. 네, 네. 자, 우선 각 부분별로 짚어보겠습니다. 공화당 쪽의 반응은 현재 어떻습니까? 일단 공화당 측의 반응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낙태 또는 임신 중지권에 대한 이슈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어떤 경위로 누출이 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양새입니다. 먼저 대법원장인 존 로버츠 대법관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입니다. 어제 오전 해당 문건의 진위를 확인을 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입장은 아니라고 강조를 했습니다. 또 내부 문건을 봤을 때는 존 로버츠 대법관, 그러니까 대법원장은 해당 다수 의견에 동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고요. 또 이렇게 의견을 초안을 공유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라고 전하면서 문건의 누출 경위에 대한 조사를 대법원의 보안관을 통해서 조사를 시작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. 네. 또한 하원 공화당 내 서열 3위인 엘리 스테파닉 의원과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인 미치 맥코넬 의원도 이런 식으로 대법원 판결문의 초안이 누출되는 것은 전례 없는 경우이며 또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. 미치 맥코넬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연방 법무부에서 형사처벌을 최대치로 가해야 한다고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다음은 민주당은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? 민주당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갈리는데요. 일단은 이 대법원에서 이렇게 오랜 판례를 뒤집는 것은 안 된다는 주장이 대부분입니다.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연방의회에서 늦기 전에 서둘러서 임신 중지권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의회의 빠른 움직임을 촉구했고요. 이런 여론을 의식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인 척 슈머 의원은 어제 화요일 오전 상원 본회의장에 서서 관련 법안의 발의와 빠른 통과를 시사했습니다. 하지만 또한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키어스틴 스나와 조 맨친 등 중도 의원을 제외한 48명이 연방의사당 앞에 서서 이러한 움직임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공동 기자회견도 열었는데요. 네.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아직 촉박한 상태이고 또한 상원 내 필리버스터 제도를 폐지해야 되는 상황인데요. 말씀드린 키어스틴 스네마 의원이나 조 맨친 의원 같은 경우는 필리버스터 폐지에 반대를 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런 법안의 제정이 시간 내에, 그러니까 6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착수가 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. 또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연방 의원들을 대상으로 비판을 내고 있는 목소리도 들려오는데요. 지금까지 백악관을 비롯한 연방 상원과 하원이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면서 왜 이런 것을 아직까지 법으로 제정하지 않았냐라는 볼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 아니 그런데 말입니다. 우선 이 대법원의 이러한 그 내부 문서가
이렇게 유출이 돼서 발표가 됐다는 것이 이게 예전에도 이런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었나요? 사실 저도 이런 적이 있었는지 전례를 열심히 찾아봤는데요. 네. 저는 찾을 수가 없었고 또 많은 법조인들이나 법학자들의 말로는 역사상 전무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유래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아마 한두 번 정도만 있었던 일이라고 전해지고 있고요. 네. 또 실제로 이렇게까지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갈리는 이슈에 대한 판결문의 초안이 나온 것은 여론이 굉장히 심하게 갈릴 수 있는 것을 누구든 예상할 수 있는 것인데요. 네.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렇게 여론전을 펼치기 위해서 누군가가 일부러 이런 판결문으로 결론이 나지 않도록 의도를 가지고 유출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. 네.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민주당 쪽에서는 임신 중지 권리를 보호할 법안을 아예 만들자. 그러면서 그 법안의 제정을 서두르려고 하고 있고 상원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을 만큼의 표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고 또 공화당 쪽에서는 낙태라는 그 주제보다는 문서 유출에 더 집중하는 그런 모양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? 예, 맞습니다. 네네. 또 한편으로는 연방의회에서는 그런 모양새고요. 또 각 주의 주의회에서는 조금씩 반응이 차이가 있습니다. 실제로 현재 1973년 로 vs 웨이드 판례가 나오고 나서 전국 13개 주에서는 이 판례가 뒤집힐 경우에 자동적으로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해놓은 곳이 있고요. 또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오전 주지사 게빈 뉴섬 주지사가 주 상하원 원내대표들과 공동 성명을 통해서 또 캘리포니아 내 임신 중지 권리를 주 헌법 개정을 통해서 보호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. 또 조금 전에는 LA 시내에 있는 플랜 페런트드에서 기자회견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. 네,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주지사 또 공화당 주지사가 이끄는 주정부에서 어떤 반응이 어떤 차이를 띠는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이런 가운데 아까 이 수전 콜린스 공화당 상원 의원을 짚어주셨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? 예, 사실 수전 콜린스 의원은 이제 상원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중도 성향을 가진 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. 그렇죠. 네. 일전에 말씀드린 조 맨친 의원이나 키어스틴 스나마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 내에 초당적 협치를 중시하는 중도파라고 할 수 있겠고요. 공화당에서는 수전 콜린스 의원을 포함해서 한 3명 정도가 있는데요. 콜린스 상원 의원은 아무래도 공화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대법관 인준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낙태권 등 어떻게 보면 진보적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많은 목소리를 내고 왔습니다. 그 일례로 대법관 인준 절차에 있어서 모든 대법관에게 대법관으로 임명이 되더라도 로 vs 웨이드 같은 기존의 판례를 존중하고 뒤집지 않겠다는 입장을 약속하는 후보에게만 인준에 찬성을 해왔습니다. 물론 예외도 한 명 있었습니다만은 이 중에 트럼프가 임명한 닐 고르서치 대법관과 브렛 캐버노이 대법관의 인준에서도 같은 약속을 구두로 받았다고 하고 또 실제로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도록 이끌었는데요. 하지만 이번 문건의 누출을 통해서 보면 이 두 대법관 또한 로 vs 웨이드를 뒤집는 것에 이미 잠재적으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수전 콜린스 의원이 속은 것 아니냐, 아니면 이렇게 될 줄 알면서도 결국에는 당론을 따라가는 것던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또 사실 벌써 지난 이틀 동안 콜린스 의원을 비롯해서 말라스카의 리사 머카우스키 같은 중도층의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언론에 많은 질문을 받고 있고요. 콜린스 의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만약 이런 식으로 골서치 대법관과 캐바노 대법관이 로 vs 웨이드를 뒤집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면 본인한테 약속한 것을 파기하는 게 된다라고 CNN 인터뷰를 통해 발표하기도 했습니다. 네. 그런데 말이에요. 이번 사건이 비단 낙태와 임신 중지 권리에 제한된 게 아니다.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.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? 예, 아까 말씀드린 이 대법관의 내부 문건이 유출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고요.
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누출된 문건이 세뮤얼 알리토 대법관이 작성했는데 이 논리를 보면은 첫 번째로는 낙태권이라는 것은 문화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니다라는 주장이 하나가 있고요. 또 하나는 하나의 논거는 이게 프라이버시를 관련된 판례를 뒤집는 것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낙태는 정부가 관여할 게 아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헌법으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로우 vs 웨이드의 판결이었는데요. 네. 이것을 뒤집게 되면 지금 이전에 프라이버시 보장의 근거에서 나왔던 판례들도 뒤집을 수 있는 포문을 여는 격이 되기 때문입니다. 때문에 동성혼이나 또는 다른 인종 간의 결혼을 에 대한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했던 연방 대법원의 판례도 뒤집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한 진보계 법조인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. 네. 네네. 그런데 이게 뭐랄까요? 이 민주당은 민주당대로, 공화당 측은 공화당 측대로 이게 어느 정도 좀 의도적인 그러한 유출이 아닐까 이런 이 짐작들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? 예, 맞습니다. 아직까지는 어떤 물증도 물론 그렇죠. 대중에 공개된 네. 게 없기 때문에 네. 공화당 측에서는 공화당을 공격하려고 또 민주당 측에서는 민주당을 공격하려고 누군가가 의도를 갖고 유출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. 네, 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워싱턴 미국 한인 유권자 연대 장성관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.